귀여워 보입니다. 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2. 부부간 애정 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5. 영양 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정답은요?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 활동을 늘린다.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확대 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 갈등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해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조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3번 국제연합 유엔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비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정답은요?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게 한다. 4번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은요?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5번 장기 요양 기간의 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3. 장기 요양 기관은 시설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정답 뭘까요?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다. 6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부담금 2. 재가급여 한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 이용 계획 5. 보호자의 기본 인적사항 정답은요? 3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정답은요?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치매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 방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9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 피해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5.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정답요? 2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10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검진 등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 지원센터 3. 재가복지봉사센터 4.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정답은요?
5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기준, 2. 직원 채용의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정답은요? 3번 임금의 구성 항목.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 5. 서비스 제공 내용은 월말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정답은요? 3번 업무 중 알게 된 동료의 학대 행위를 신고한다.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용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4.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답요? 4번이죠?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이죠?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1번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볼게요. 정답은요?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볼게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힌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정답은요?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지지면은 넓히죠. 요양보호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리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몸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대상자가 변비가 있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제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변이가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운동, 4. 기관지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정답은요? 5번 고양이 목욕시키기. 천식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심장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정답은요?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질 시기를 섭취한다. 5. 비타민C의 섭취를 늘린다. 정답요? 3번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관절염 하면 수영으로 하고요. 골다공증은요. 걷기가 좋죠.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물로 만들어진 의복을 입힌다. 2.
실내 습도는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몸의 균형 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정답은요? 4번 몸의 균형 감각 상실.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3. 초기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5. 말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정답은요?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정답은요? 1번 기초대사율 감소.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취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정답은요?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식사를 도울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 방광염 2. 폐부종 3. 간경화증 4. 심부전증 5. 만성 신부전증. 정답은요? 1번 방광염입니다. 염증성 질환은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이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배출해야죠.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 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이뇨제 3. 수면제 4. 해열 진통제 5. 혈압 강화제. 정답은요? 4번 해열 진통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흡연 시 폐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주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은요? 1번이죠. 1년마다 또는 매년마다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한 업무 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구두 보고 2. 전화 보고 3. 서면 보고 4. 대면 보고 5. 화상 보고. 정답은요? 3번 서면 보고.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정답은요? 사례회의죠. 2번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치료가 중단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요?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젠 나도 지쳤어요.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 부정 2. 수용 3. 타협 4. 우울 5. 분노. 정답은요? 수용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 비위관을 잠근다. 2. 침대 머리 높이를 낮춘다. 3.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4.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요? 1번 비위관을 잠근다. 잠그고 보고하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4.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정답은요?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사례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2.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3.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서 삼키게 한다. 4. 가루약을 2, 3의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5.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정답은요? 5번이죠?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로 옳은 것은 가나다라마 어딜까요? 답이 없네 이러신 분 있죠? 정중앙 또는 외측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정중앙이 지금 없으니까 마가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마가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가 되겠네요.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는 이유는 1. 주사 부위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2.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3. 주사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 알코올이 혈관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5. 수액이 심장 쪽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뭘까요? 2번 주사 부위에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눌러주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3. 간이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4.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데워준다. 5.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정답은요?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2.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한다. 3.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5.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은요?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열고 닫기가 편해요. 손잡이가 이렇게 막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둥근형보다는 막대형이 낫다.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2.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3.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한다. 4.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힌다. 5.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정답은요?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다가 놔주죠.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는 거 발이 닿아야 된다. 이동변기는 수시로 세척한다.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1. 욕창 예방 2. 근육 이완 3. 변의 자극 4. 심리적 안정 5. 장 운동 촉진 정답은요? 1번 욕창 예방이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2.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3.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4.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로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5.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소변 주머니는 항상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역류가 되지 않고 몸 안으로 다시 재흡수되지 않는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3.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4.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요? 4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 퐁퐁이죠? 요걸로 세척을 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2. 두피 관리를 위해 이틀에 한 번 빗질한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4. 요양보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정답은요? 3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준다. 3. 목욕 후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이죠?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준다. 이게 바로 체온 유지 방법이에요.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중지하고 보고하죠.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3. 이동 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4.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 목욕시킨다. 5. 혈압이 또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정답은요? 5번이에요. 다 지금 목욕을 시킨다는데 5번만 미루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요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지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 순서 볼 필요 있어요? 정답은요? 벗건마 이렇게 해달라시는 분 있으셨어요? 벗기는 순서는요 건강한 쪽을 먼저 벗깁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죠. 오른쪽 그리고 마비 쪽이 왼쪽 중간에요 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든지 요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입마건 벗건마 이렇게 기억하세요. 입힐 때는요 마비 쪽 먼저 건강한 쪽 입마건 입힐 때는 마비 쪽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가고요.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든지 수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양쪽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 하나 하체 하나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올려야겠죠. 그런 답 뭐가 있을까요?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3.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요? 1번이죠. 상체, 어깨, 하체는 대퇴, 요 허벅지, 여기를 지지해서 올린다. 요게 맞고요. 잡아당긴다, 끌어올린다 이런 거는 다 틀리는 거예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어떤 게 제일 먼저일까요? 대상자의 발목을요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이게 첫 번째죠. 침대에 걸터 앉아있어요. 이렇게 직각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다리가 약간 뒤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디디면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무릎보다 약간 안쪽으로 다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상체를 앞으로 조금 숙입니다. 그쵸? 숙이고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무릎보다 얼굴이 더 앞쪽에 있어야 이렇게 일어나지 뒤쪽에 있으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요. 가라다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 첫 번째,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두 번째,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세 번째,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네 번째,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것은 다리 길이에 맞게 조절해야 되는 거 어딜까요? 다리 길이는 요 허벅지 길이하고 종아리 길이밖에 없잖아요. 그쵸? 정답은요.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라.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대상자 앞에 일단 서야겠죠. 그리고 항상 대상자 마비된 팔 꺾여서 부러지거나 하지 않도록 가슴 위에 손을 올린다가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맨 마지막이죠. 그리고 하나씩 이동한다. 그럼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 뭐예요? 가다나라. 정답은요? 가다나라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이 순서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길 때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여러분 서술로 한번 볼게요. 이동하게 한다. 손잡이를 잡게 한다.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잠금 장치를 잠근다. 휠체어는요. 항상 잠금 장치가 먼저예요. 그쵸? 그럼 라가 제일 먼저인 거는요. 4번, 5번입니다. 잠금 장치 잠그고요.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해야겠죠. 그리고 건강한 쪽 활용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동합니다. 요 순서예요. 라, 다, 나, 가.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 옮기는 순서 1번 잠금 장치를 잠근다. 2번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3번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4번 이동하게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1.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2.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돼야 한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기 땀도 막 묻고 뭐 침이나 체액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간이변기 그림 나오고 요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이런 문제가 복지용구에서 하나씩 나와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은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는 게 좋겠죠? 액체 비누가 좋습니다. 흐르는 물에 씻고요.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기구를 사용한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린다. 정답은요? 4번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2.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3.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4. 한쪽에 의자가 놓인 현관. 5.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 정답은요? 5번이죠. 낮에 암막 커튼이 쳐진 방은요, 낙상 위험이 높은 환경이에요.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한다. 3. 그물 모양 수세미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4. 유리 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정답은요? 5번이죠.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 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정답은요? 4번 양변기에 물 때를요, 솔에 식초 묻혀가지고 닦으래요. 겨울철에는 가습기, 제습기는 여름철, 장마철이죠?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 준다. 재가 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침해 반복 행동. 어떻게 하죠? 주의를 환기하거나 현실을 인식시켜주죠.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정답은요? 5번이죠.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현실을 인식시켜 주던지 주의를 환기하는 것들이 답이 됩니다. 침해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요?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계속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조그만 그릇에 담아서 그냥 여러 번 주는 게 낫다는 거. 침해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침해 배회는요, 실내에다가 배회 코스를 만들어줍니다. 계속 밖에 나가서 실종되거든요. 창문조차도 잠궈야 돼요. 침해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채운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요?
4번이죠.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밤새 잠을 못 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인지를 못해서요. 배가 고픈지, 지금 대소변을 지렸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울망상이네요.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요? 2번 집안의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거울 망상은요.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타인으로 인식해서요. 막 거울 보고 욕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한 요인을 잠재워줘야 돼요. 거울을 가려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정답은요? 주의 환기죠?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이게 좋은 방법이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왜 그랬어요? 또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이유는 뭐죠? 부정적인 생각을 상기시켜서 더 안 좋기 때문이에요.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아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요?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치매죠? 어떻게 될까요?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이죠.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또는요, 대소변을 지렸는지 본다. 회음부에 상처가 있는지 본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가족과 주고받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통화든 문자든요.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나 전달법은요? 주어가 나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내가 걱정돼요. 내가 속상해요. 내가 피곤해요. 내가 안쓰럽네요. 이거죠?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우 좀 안쓰럽네요. 빨리 전화 끊으라 이 얘기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행동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뭔가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판단력 장애가 있을 때 쉽게 그림판으로 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하면 좋겠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네. 어떻게 해야 돼요?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 엊그제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꼭꼭 쑤시나요? 정답은요? 2번 여기가 아프세요? 이겁니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정답은요?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바디 랭귀지가 좋죠.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면 너무 무서워요.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이죠. 우리 딱 그림을 생각하세요. 대상자 뒤에서 안아요. 대상자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 안죠?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리죠. 명치와 배꼽 중간을 우리가 이렇게 콕콕콕콕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립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요.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하고 같은 부위를 아래서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출혈이 포인트죠. 1. 비눗물로 씻긴다. 2. 손을 마사지해 준다. 3. 지혈제를 뿌려준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장갑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이 출혈이 심하면 일단 지혈을 해주는 거예요. 씻기면 안 되죠. 마사지 안 되죠. 지혈제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손가락 이만큼 비었어. 지혈제 뿌려서 막 이렇게 가루 있잖아요. 이 떡져가지고요. 이거 꼬매거나 할 때 막 다 긁어내려면 통증이 어마어마해요. 지혈제 마음대로 뿌리는 거 아니라는 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조석에 앉으셨어요. 안전벨트 어떻게 해요? 요 순서로 하죠? 요 순서로 패드 붙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이 또 말로도 물어봐요. 이게 어디예요? 우리의 눈에나 왼쪽이지 대상자의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인데 어디야? 여기 쇄골뼈 아래. 여기를 빗장뼈라고 합니다. 또 왼쪽 젖꼭지 아래 또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입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쇄골뼈 아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요렇게 나와도 아셔야 돼요. 다음 중에서 재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과 물을 함께 복용한다. 2. 철분제 있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잘못된 거 고르는 거죠? 정답은요?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하는 게 아니라 최근 약을 복용하는 거죠.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